스카이 도망쳐. 어서 가란 말이야. 여기 몽둥이를 휘두르는 노인과 쓰러져 있는 영국 여성, 그리고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그를 막아서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감독 나그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왔고 현재는 한국의 대구라는 도시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위해서 제 이야기들을 영어로 쓰곤 하는데요. 오늘은 제 특별한 친구이자 가족인 스카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영문학 전공을 살리면서 취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시즌에는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많이 의지했던 게 바로 제 반려고양이인 코코였습니다. 학교 근처 허름한 자취방에서의 외로운 삶을 견디게 해준 제 유일한 친구였죠. 졸업 시즌이라 수업도 거의 없었고 제 하루 일과는 참 단순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코코의 밥을 챙겨주고 저도 간단히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때웠어요. 그 뒤엔 코코를 쓰다듬으며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굉장히 즐겨봤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한국에 살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쨌든 졸업을 하게 된 저는 자연스럽게 고향인 포츠머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진 저는 부모님과의 생활이 꽤나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코코는 참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닥달에 눈치가 보여 서둘러 장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부모님의 잔소리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장래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저 한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칠 거예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 벌어진 입을 겨우 추스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놀란 건 제 자신이었죠. 그런데 한번 선언하고 나니 의외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와 함께 영어 강사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선배의 소개로 한국의 대구라는 도시에서 면접을 볼 기회를 얻게 되었죠. 다행히 일자리를 얻게 된 저는 첫 사회생활을 해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일종의 코리안 드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지고 영어 강사로서 인지도도 꽤 높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대구 근처에 있는 경북 지역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지방에서도 비교적 꽤 큰 도시인데 비해 경북은 번화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산과 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골길을 산책하고 있으면 온몸이 힐링되는 것 같았거든요. 바쁜 도시 생활에 정신없이 지냈던 게 저도 모르게 꽤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숙소를 구하고 자차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택하게 되었답니다. 주말이면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며 둑방길을 따라 조깅을 하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웬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연신 자리 다리를 열심히 핥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군요. 저는 가까이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좀 겁이 났어요. 일반적인 애완견과 달리 들개처럼 덩치도 크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용기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다리에 상처가 보였어요. 그게 아프고 쓰라려 계속 핥아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한 건지 하얀 털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갈비뼈도 드러날 정도로 말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안 좋아 근처에서 먹을 것들을 사와 챙겨주었어요. 그런데 그 개는 한번 쓱 보더니 먹이는 내버려둔 채 계속 다리만 핥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멀리 돌아서면 그제서야 먹기 시작하는데
꽤 경계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 먹이를 맛있게 먹어줘서 저는 너무 기뻤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마다 음식을 챙겨주게 되었고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손길을 받아준 날은 너무 감동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도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는지 꼬리를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개가 들개가 아닌 버려진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난 다리를 치료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쉽사리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독약으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며칠 지나면 금방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급격히 친해졌고 함께 산책도 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꾀죄죄했지만 하얀 털이 너무 고급스럽게 윤기가 나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뒤로 스카이는 며칠에 한 번씩 나타났고 제 뒤를 졸졸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나타날 때면 저는 먹을 걸 챙겨주었고 어느새부터 스카이가 기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면 자연스럽게 둑방길을 따라 꾸준히 조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스카이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둑방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서 스카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무척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스카이가 뒤돌아보며 짖고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하더라고요. 마치 제 걸음을 재촉하는 듯 했고 따라오라는 듯이 신호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스카이 뒤를 따라갔어요.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 저희는 말 그대로 오지에 들어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딴 곳에는 버려진 듯한 폐가가 있었는데 가까이 갈수록 개 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왔습니다. 스카이도 이내 지저대기 시작하며 폐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뭔가 음산한 분위기를 느끼며 잔뜩 겁에 질린 채 스카이를 따라 폐가로 들어섰습니다. 내부의 광경은 정말 처참했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수십 개의 철장이 있었고 불쌍한 강아지들이 갇혀 있었어요. 대부분 사납게 지저대고 있었지만 몇몇은 굉장히 병들고 아파 보였어요. 심지어 쓰러져 죽어가는 개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저에게 아직 낯선 나라였고 섣불리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를 식용으로 먹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개고기를 파는 식당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스카이가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는 그 개들을 모두 구해주고 싶어 한 것 같았어요. 그때 구석에서 한 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략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왔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스카이에게 휘둘러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카이를 막아서며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저를 잡아 밀치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비록 노인이지만 제가 성인 남자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 어디 함부로 나대냐며 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공포에 도망도 치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반대로 돌렸고 저는 그 기회를 틈타 폐가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멀리서 보니 저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스카이였습니다. 스카이는 노인의 종아리를 물고 있었고 노인은 쓰러진 채 스카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휘둘러댔지만 스카이를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카이에게 힘껏 소리쳤습니다. 스카이, 도망쳐.
그는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그제서야 물고 있던 노인을 놓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용감한 스카이. 저는 스카이 덕분에 무사히 폐가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스카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요즘도 가끔 혼자 있을 땐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그때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카이 덕분입니다. 그 뒤로 스카이는 저의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지금은 대구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고 여전히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곳은 불법 개농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현재 보호시설에 수감된 상태라고 하네요. 그는 거주 불명자 상태인 하씨였고 전과도 많으며 알코올 중독인 상태라고 했어요. 그가 체포되었을 때는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사실은 불법으로 사육되던 강아지들이 모두 구출되었고 몇몇은 새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스카이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아지들도 구해내었네요. 아참, 여담이지만 스카이는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라는 종이랍니다. 진돗개는 용맹하고 주인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종이라고 해요. 어쩐지 스카이가 항상 저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스카이가 저와 수많은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한국은 저에게 스카이를 만나게 해준 소중한 곳입니다. 요즘은 스카이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스카이와 함께 조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아마 이 사실을 고양이 코코가 알게 된다면 무척 섭섭해하겠죠. 스카이를 만난 후로 왠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저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스카이와 함께 오래오래 건강히 지내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 스카이. 고맙고 사랑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칼렛과 스카이의 멋진 우정, 오래 이어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